경찰 얘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이 압사 경고에도 특별한 대비가 없었다. 그래픽 화면 좀 주시죠. 사고가 발생하기 사흘 전에 경찰과 용산구, 이태원역, 상인 단체들 이렇게 해서 사자 회의가 열렸답니다. 상인 단체 관계자는 압사 사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했고, 용산구 관계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 그런데 경찰은 정작 저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우리 김종혁 의원 보시기에는 저 경찰의 저러한 대응, 사흘 전에 이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 회의가 코로나가 몇 년 동안에 이태원 상인들이 거의 장사가 안 돼서 거의 망할 지경이었잖아요. 문을 닫은 그런 가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마 저 회의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기대감에 아마 매우 설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대책, 안전 대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코로나가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쓰레기 대책 같은 걸 어떻게 할까? 이런 데 중점이 돼서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 대책을 안 세운 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전혀 없죠. 사실 사고라는 것은 대비가 있고 그다음에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비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족했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다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상인들이나 경찰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게 우려보다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다 돼서 장사도 잘 되고 이제 네. 이태원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잘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에 너무 앞서는 바람에 대비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에 경찰관 숫자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 상황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투입을 했다, 이렇게 해명 내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실까요? 17년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 19년까지 평균 30명에서 90명 선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각종 상황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137명 정도 훨씬 더 증원된 규모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대비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 운집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은 현장 통제보다는 범죄 예방 그리고 불법 단속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를 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당일 예상되는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네. 경찰의 저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들이 이 지점, 저 지점에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또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파가 몰려서 사고가 우려된다라는 그 보고서가 누락이 됐다는 건데, 용산경찰서 관계자가 헬로윈 앞두고 정복과 경찰관이 보고서를 제출했답니다. 이태원은 용산서 관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용산서 정복과 경찰관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헬로윈에 인파가 몰려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이런 보고서를 위에 올렸는데, 정작 그 위에 상위청인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경비 운영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글쎄요, 우리 복귀영 위원장님은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경찰의 좀 소홀함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할로윈 대회에 대한 축제가 몇 년 전부터 이태원에서 막 인기를 누리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좀 잠시 멈춰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오는 이런 해인데, 이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전 정부 관련 담당 형사가 당연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에 언론에서 보면요,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법무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범죄, 또 성추행 범죄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사법경찰들을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전날 저 행사장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후순위인 것이고, 예. 이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는 마약 범죄라든지 성추행 범죄라든지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혹은 잡아내기 위한 사복 경찰들이 전체 투입 인원의 절반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대처에서 안전 문제는 후순위였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조금 전에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런 큰 행사가 주최자가 누구든지 간에 지역 내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 그러면 담당 그 기관들이 구청과 담당 서가 함께 대책회의를 하는데 두 가지를 주로 합니다. 하나는 종합대책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대책회의를 한다면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안전이에요. 여기에서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무관청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해당 구청 혹은 그 시의 교통 담당 공무원들 이들이 이제 함께 토론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지난달 29일에 사고 그 당일에 이제 경찰관이 137명이 배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이태원에 13만 명이 지금 모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찰관 한 명당 한 1,000명을 케어하게 된 셈인데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떨지요? 그리고 그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얘기 좀 해볼게요. CCTV가 사고 현장 주변에 한 4대 정도가 있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지점은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 주변에 CCTV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전부터 해갖고 저 CCTV를 관제 요원이 있답니다. 구청 측에. 용산구청 관제 요원 3명, 그리고 용산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경찰관 1명이 계속 교대하면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성규 회장님, 네. 저거 보면서 그건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이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사고를 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예. 지금 뉴스에서나 현장에서 보면은 경찰 인원이 부족했다, 뭐 많았다, 아니면은 참가 인원이 많았다, 적었다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가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고는 덜 날 확률이 있지만 적다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많다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적다 해서 소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냐면요. 획일적인 안전대책이 아니거든요. 경찰이 예를 들어서 10m 간격으로 한 명이 아니라 위험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험구역을 CCTV에서 확인을 했죠. 저게 위험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가장 위험한 구역이다 라고 선정이 되면 네. 저기에 집중 투입을 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기를 위험지구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획일적인 안전관리가 됐다 라는 이런 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 참사 1시간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CCTV 얘기와. 한 인터넷 방송인이 나 가방을 그 현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 주변 경찰서 가가지고. 근데 그 길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내가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경찰관한테 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당 경찰은 우리도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저 얘기인즉슨 경찰도 진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많았다는 것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고 저렇게 물건 같은 것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들 우리 백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지금 조금 전에 BJ 얘기나 또 그 전날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 도로 자체를 좀 일방통행으로 바꾸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충돌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 대책을 세웠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그 당시 경찰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이런 사고가 날 걸 예상하기 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우리도 못 들어가요라는 거지 그게 위험하다고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웠다면 참 좋았겠지만 네.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그걸 인지했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못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좀 너무 지나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듭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뭐 좀 더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회장님. 지금 우리가 안전의 대책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라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해라. think the unthinkable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런 대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완벽한 대책은 이제 수립되는 건 어렵지만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우리 국민들이 저게 참가하는 사람들의 저는 의식 수준도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 하거든요. 네. 여기에 아까 지금 영상에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밀집돼 있죠. 밀집돼 있는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 밀집해서 행동하는 것은 불편하다고는 느꼈지만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요.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국민들이 불완전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럼 네.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혁 의원. 예, 통합관제센터에 이게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로 봐도 저거 뭐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이제 구청 직원 2명, 경찰관 1명이 24시간 뭐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분들의 목소리가 바로 전달돼서 수뇌부에서 야 이거 비상조치를 내려야겠다라는 그런 과정까지는 안 간 거죠. 아마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CCTV를 10매덕을 놓고서 설치는 해놨지만 그것이 범죄, 마약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경찰을 출동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해왔지만 저렇게 인파가 그냥 자발적으로 많을 경우에 저것을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마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나 여러 가지가 우연적으로 겹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환호성 소리로 착각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이거 좋아서 지르는 목소리인가 보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틀어져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경찰과 소방관들이 막 출동했는데 그걸 보고도 야 적어도 코스튬 그러니까 가장 복장해서 지금 온 거지 별거 네, 아닌 거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혼란의 상황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미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진행됐던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런 축제나 행사 현장에서는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뭐 아이돌 가수가 나왔다 그러면 소녀 팬들 또 소년 팬들 막 앞으로 달려 나갑니다. 저지선이 다 망가져요. 그런 것들을 대비한 계획들을 다 짜는 것이 바로 안전대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쪽이 골목에 위험한 골목이 있고 그럴 때 이것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들을 다 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빠져 있어요. 물론 개인의 안전을 위한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을 예상한 기본적인 계획들이 전제가 될 때 그런 개인들의 어떤 안전의식이나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그거는 궤를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돌 가수가 나왔을 때 소녀 팬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예전에 뉴키스 언더블락이라는 그룹이 왔었을 때 이런 뉴키즈. 유사한 예, 사건이 예. 한번 벌어졌는데 그때와 이 사건의 결정적 차이는 주체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될 주체자가 있는지 그럼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죠. 제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바로 지자체의 책임, 국가 책임으로 가기엔 아직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물론 그 전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예상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아주 좋았겠지만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예.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에 예.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과 일반 계획된 축제 뭐 동일선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네.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당연히 그건 공공기관이 경찰 혹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초유의 압사 사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